자, 생명보험 편 자주 듣는 질문 한번 해드릴게요. 오히려 이 시간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생명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보통 생명보험은 이 몰탈리티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나이에 따라서 비싸지고 또 싸지고 하는 게 있겠죠.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분들이 생명보험료가 좀 비싸게 책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성별,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더 보험료가 많이 나갑니다. 똑같은 베네핏에 똑같은 레이팅을 받는다면요. 그 다음에 건강, 이 피검사, 소변검사 등등을 해서 이 건강상의 어떤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가 좋은가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요. 당연히 뭐 10만 불짜리냐 50만 불짜리냐 그런 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만큼 위험 요소에 많이 오픈이 돼 있느냐 그런 부분도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위험한 운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스피드 티켓 많다든지 뭐 여러 가지 위험 노출이 많이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안 좋은 레이팅을 받으시게 돼요. 그런 보험료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꼭 필요한 건데 인슈런스라는 게 꼭 필요한 건데 어차피 하실 거면 일찍 해놓으시는 게 진짜로 적은 돈으로 큰 베네핏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고민 안 하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재정 관리 하시는데 꼭 찾아다니시면서라도 좀 만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직 미국 신분이 영주권이 아닌데도 가입이 되나요? 이런 분도 있으시죠. 뭐 아직 학생 신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뭐 이런 신분 해결이 안 되신 분들도 있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마다 다른데 신분이 아직 안 돼 있지만 그 아이디가 있다든지 그리고 소셜 넘버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또 받아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얼마 정도 들어야지 적합한 금액인가요? 우리 지금 가정의 상황에서 뭐 10만 불이냐, 50만 불이냐, 100만 불이냐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DIME. DIME. D는 대시예요. 여러분들 빚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크레딧 카드 빚, 개인 빚 등등 해서 얼마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책정해 보시고요. I, 인컴이에요. 여러분들의 1년 인컴의 10배. 그럼 10년 인컴이죠. 그렇죠? 10년 인컴. 그 어마운트. 그 다음에 M, 몰기지 어마운트예요. 그래서 몰기지 어마운트 30만 불, 50만 불 뭐 이렇게 어마운트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E는 에듀케이션이에요. 아이들이 있으시다면 아이들 나중에 에듀케이션을 좀 해결해 줘야 되는 뭐 지금도 사실은 돈이 나가기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이 DIME를 합친 금액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생명보험의 금액입니다. 그럼 사실은 40대 정도만 돼도 뭐 1밀리언, 2밀리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종신으로 1밀리언을 만들기가 너무 비쌀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아이디어 드릴게요. 조금은 텀 라이프 인슈런스를 활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결국은 몰기지를 갚거나 아이들 학교 보내거나 뭐 등등의 이런 빚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시기는 한 50대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갈 수 있는 저렴한 텀을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그때 끝나고 나서 없어지면 또 그때 들기가 힘드니까 미리서부터 조금 더 작은 금액이라도 평생 갈 수 있는 걸 만드시면 지금 현재 가장 돈이 많이 나가는 이때는 좀 큰 베네핏으로 그 다음에 그 책임감이 없어지면 여전히 만들어놨던 좀 종신형이 내 평생에 이 보호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좀 컴바인을 해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은 리빙 베네핏을 받는다면 이후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클레임을 하시잖아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언더라이팅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 진단서에 맞게끔 베네핏을 주게 되는데요. 보통 그때 편지를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주게 돼요. 그래서 많이 주고 이 생명보험을 없애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적게 주고 생명보험을 뭐 몇만 불, 몇십만 불 남겨놓는다. 이렇게 컨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회사 상품은 아예 정해져 있는 것도 있어요. 혹이라도 암이 진단되면 그냥 뭐 25%, 50%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회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고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최소 몇 살인가요?
영살도 가능합니다. 영살도. 예, 그래서 저도 이 팔찌를 공부하면서 저희 아이한테도 써먹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기만 해도 너무 든든해요. 예, 물론 아이한테 생명보험이라는 그 자체는 조금 프로텍션을 위해서는 하진 않죠. 저는 이제 캐시밸류와 어떤 이런 텍스 혜택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아이한테 이렇게 해줬는데요. 중간중간에 돈을 또 쓸 수 있고 또 아이가 나중에 돈을 벌기 시작하면 저는 아이한테 넘겨줄 거거든요. 네, 그럼 본인은 넣을 수 있게.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저축으로서 이런 인슈런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셋업을 해놨단다라고 이렇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0살 나이에도 가능하다는 것 당연히 피검사 안 하죠. 6번째, 한 사람이 1개 이상 들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몇 분 뵀어요. 예, 그러니까 인슈런스 대해서 아직 많이 정보가 없으신 분들이 그럴 수 있겠죠. 여러 개 가지셔도 됩니다. 예, 10개, 20개 가지셔도 돼요. 단지 인슈런스 회사는 뭘 보냐는 거냐면 인슈어빌리티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예, 이 사람이 왜 이만큼의 베네핏이 필요한가. 예, 그래서 인컴을 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산도 보는 회사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건강 상태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 이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7번째, 피검사를 꼭 해야 되나요? 피검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하지만 어떤 회사는 너무 좋은 건강의 사람들도, 건강이 좋은 사람들도 또 어플라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용도 줄이자 하는 면에서 피검사를 안 하고 그냥 아주 빨리 언더라이팅을 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안 하게끔 하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상품은 피검사 없이 한 뭐 20만 불까지 혹은 뭐 30만 불까지는 아예 피검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커버를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아예 나온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피검사가 무서우신 분들 예, 피검사 무서우신 분들 가끔 있으시거든요. 이 바늘 꽂기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 뭐 와인 아십니다. 피검사 없이도 또 가입 가능한 그런 인슈런스가 있습니다. 8번째, 오래되고 큰 회사가 좋은 것 아닌가요? 많이들 말씀하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뭐 요즘에 슈퍼마켓 가거나 어떤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신다고 할 때 이 상품하고 그 회사의 크기는 사실 그렇게 어떤 연관성이나 이런 건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슈런스 회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개런티 어소시에이트 똑같이 뭐 은행도 큰 은행이냐 작은 은행이냐 우리가 아는 은행이냐 모르는 은행이냐 상관없이 FDIC 똑같은 금액을 보장받잖아요. 그것처럼 라이프 인슈런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단지 우리에게 마케팅이 많이 됐냐 아니면 좀 자산이 많냐 적냐 뭐 이런 정도의 크기 따름이지 거기에서 갖고 있는 상품 자체가 내가 원하는 상품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크기보다는 다 보장이 되고 보호를 받는 그런 인슈런스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품을 갖고 있는 회사 아니면 또 좋은 에이전트를 만날 수 있는 회사 그렇게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회사가 망하면요? 보험회사가 망한 경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망하기 전에 벌써 머지가 돼요. 합병이 돼서 다른 회사로 되고 그 예전에 계셨던 손님들이 새로운 그 회사에 소속이 돼서 그 손님들의 팔리시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예.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뭐 망해서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한 15년 정도 전에 가지고 있었던 회사가 다른 회사로 옮기고 회사 이름이 바뀌고 회사 이름이 바뀌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회사 이름 바뀌면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든요. 예, 근데 워낙에 이런 금융업계에 있어서는 많이들 그런 어떤 합병이라든지 또 독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갖고 있었던 어카운트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미국에서 인슈런스를 만들었는데 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살게 됐습니다. 이 인슈런스 베네핏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만들었던 거 미국에 오셨는데 미국에 사시면서 뭐 돌아가시든지 뭐 아프시게 됐는지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보험 받으시나요? 못 받으시나요? 받으시죠. 그렇죠? 똑같아요. 미국에서 만든 거를 미국의 어카운트로 받으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에 있는 어카운트로 뭐 럼썸을 받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내가 조금씩 빼는 캐시밸류를 빼서 쓰는 것도 미국 어카운트에 계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도 미국하고 금융적으로 연결이 돼서 돈은 얼마든지 받으시고 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제 에이전트분은 이런 얘기를 안 해주셨을까요? 네,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종류를 말씀드렸잖아요. 인슈런스 종류 5개가 있는데 주력으로 다 팔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라이프 인슈런스 라이센스를 다 갖고 있지만 텀만 파신 분들도 많으세요. 에이전트 분들 중에. 그러니까 에이전트 분들의 경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가 그 상품을 주력으로 팔지 않는 혹은 그 상품은 없는 회사라면 당연히 이야기를 듣기 쉽지 않겠죠. 예. 그래서 설치도 좀 많이 해보시고 5가지 종류를 좀 꼼꼼히 여러분들의 맞는 성향에 맞는 그런 상품을 좀 보시면 좀 더 맞는 거 잘 찾지 않으실까요? 예. 이렇게 자주 듣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